이어서 파트 5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기사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해리 왕자가 법정에서 정의를 찾으려 했건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바로 은폐라는 강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영화 같은 전개 속에서 원어민들이 법정 밖에서 툭 던지는 진짜 표현들까지 배워봅시다.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오늘의 기사 제목입니다. Prince Harry and 6 others face privacy case legal bill of up to £34.5 million, Part 5. 해리 왕자와 6명, 프라이버시 소송 비용 최대 3,450만 파운드 부담 처지, 파트 5. 먼저 기사 전체 내용을 간단히 살펴볼게요. 지난달 판결에 이어 해리 왕자와 도린 로렌스 남작 부인은 공동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법정에서 정의와 책임을 찾으려 했지만 둘 다 받지 못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죠. 이들은 판결을 철저한 은폐라 부르며 항소 여부를 고민 중입니다. 한편 피소 측은 향후 심리에 앞서 990만 파운드가 넘는 중간 지불금을 요구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문장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갑니다. 먼저 원문을 들어보세요. I am now taking the time necessary to consider both the substantive and the costs judgment and whether to pursue appeals against decisions in either judgment or both, he added. 이제 스트림 리딩으로 끊어서 읽어볼게요. I am now taking. 저는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주어가 시간을 취하는 이미지예요. 시간을 쓴다는 건 그만큼 신중하다는 뜻이죠. The time necessary. 필요한 시간을요.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하는 모습이 핵심이에요. 필요한 만큼의 시간을 확보한다는 뉘앙스입니다. To consider. 고려하려고요. to 부정사가 목적을 나타내요. 앞서 시간을 쓰는 이유가 바로 고려하려고죠. Both the substantive and the costs judgment. 실질적 판결과 비용 판결 모두를요. 둘 다 고려하겠다는 단호한 태도가 느껴지세요? 판결이 두 종류라서 둘 다 챙기는 겁니다. And whether to pursue appeals. 그리고 항소를 추진할지도요. 퍼슈는 목표를 쫓는 강한 이미지예요. 항소라는 목표를 계속 밀고 나갈지 점검하는 거죠. Against decisions. 결정들에 대항해서. against는 맞서는 이미지예요. 판사의 결정에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입니다. In either judgment or both. 두 판결 중 하나 혹은 둘 다에 있는데요. either 아니면 저거, 혹은 둘 다. 선택지를 열어두며 끝까지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이에요. He added. 그가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한 주체가 나오는 패턴이죠. 앞선 인용문을 누가 말했는지 짚어줍니다. 자, 그럼 방금 끊어 읽은 걸 전체 해석으로 쭉 이어서 들어볼게요. 저는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시간을요, 고려하려고요. 실질적 판결과 비용 판결 모두를요. 그리고 항소를 추진할지도요. 결정들에 대항해서 두 판결 중 하나 혹은 둘 다에 있는데요. 라고 그가 덧붙였습니다. 자, 이제 원문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의미가 잡히시죠? I am now taking the time necessary to consider both the substantive and the costs judgment and whether to pursue appeals against decisions in either judgment or both, he added. 여기서 문법 포인트 하나 짚고 갈게요. to 부정사의 목적 표현이 핵심이에요. 주인공이 시간을 취하는 동작이 먼저 흐르고 그 목적이 to consider로 이어집니다. 필요한 시간을 취하고 있습니다. 고려하려고요. 식으로 앞에서 뒤로 흐름을 유지하며 자연스럽게 해석하세요. take the time necessary 표현 정말 유용해요. 중요한 결정 앞에서 나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라고 할 때 쓰면 아주 그럴듯해요. He was conspicuously absent처럼 격식 있는 말투를 원할 때 딱이에요. 이 표현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I am taking the time necessary to decide on my career path. 저는 제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취하고 있습니다. We need to consider whether to pursue this project against their decisions. 우리는 그들의 결정에 대항해 이 프로젝트를 추진할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직접 말해보세요. 좋아요. 두 번째 문장 볼까요? 자, 원문을 한번 들어보시죠. In a joint statement following the judge's ruling last month, Prince Harry and Baroness Doreen Lawrence, another claimant and peer whose son Stephen was murdered in 1993, said, 자, 이번엔 의미 단위로 끊어서 가봅시다. In a joint statement. 공동 성명에서요. 조인트는 관절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선 둘이 함께라는 뜻이에요. 두 사람이 힘을 합친 성명이죠. Following the judge's ruling last month. 지난달 판사의 판결에 이어서요. 팔로잉은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요.
판결이 있고 난 뒤에 이어진 행동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Prince Harry and Baroness Doreen Lawrence. 해리 왕자와 도린 로렌스 남작 부인은요. 바로니스는 남작 부인이에요. 영국 귀족 자기를 가진 분이 해리 왕자와 함께 나섰네요. Another claimant and peer. 또 다른 청구인이자 귀족인데요. 클레이먼트는 청구인, 피어는 귀족이에요. 두 가지 신분을 동시에 가진 인물을 설명하죠. Whose son Stephen was murdered in 1993. 그런데 그 아들 스티븐이 1993년에 살해당했죠. 후즈는 관계 형용사로 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앞에서 뒤로 흐름을 유지하며 슬픈 사연을 덧붙입니다. Said. 말했습니다. 이어질 인용문이 서막을 열어주는 동사예요. 누가, 어떤 배경에서 말했는지 정리해주죠. 이번엔 문장 전체 해석을 한 번에 쭉 이어볼게요. 공동성명에서요. 지난달 판사의 판결에 이어서요. 해리 왕자와 도린 로렌스 남작 부인은요. 또 다른 청구인이자 귀족인데요. 그런데 그 아들 스티븐이 1993년에 살해당했죠. 라고 말했습니다. 자, 다시 원문을 들어볼까요? 이번엔 느낌 오시죠? In a joint statement following the judge's ruling last month, Prince Harry and Baroness Doreen Lawrence, another claimant and peer whose son Stephen was murdered in 1993, said. 여기서 문법 포인트 하나 짚고 갈게요. 관계 형용사 후즈가 등장했어요. 선행사를 설명하는 관계사절로 한국어 어순으로 뒤집지 않고 앞에서 뒤로 그대로 이어 읽습니다. 또 다른 청구인이자 귀족인데요. 그런데 그 아들 스티븐이 1993년에 살해당했죠. 로 흐름을 유지하세요. 팔로잉 더 무브먼트 같이 시간 순서를 말할 때 정말 자주 쓰여요. 애프터와 비슷하지만 무언가를 따라 일어났다는 연속성 느낌이 강해요. 뉴스에서 매일 나오는 패턴이니 꼭 익혀두세요. 이 표현,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In a joint statement following the meeting, the CEOs announced a new partnership. 회의에 이은 공동성명에서 CEO들은 새로운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The witness, whose son was involved in the case, decided to speak out. 그 아들이 사건에 연루된 목격자는 발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직접 말해보세요. 세 번째 문장입니다. 집중해주세요. 이번 문장, 원문부터 들어볼까요? We came to court seeking justice and accountability. 스트림 리딩으로 한 덩어리씩 풀어볼까요? We came. 우리는 왔습니다. 주어와 동사가 먼저 출발해요. 법정이라는 무대로 향하는 발걸음이 느껴지죠. To court. 법정으로. 투는 방향을 나타내요. 목적지가 법정이라는 걸 명확히 해주죠. Seeking justice and accountability. 정의와 책임을 추구하면서요. 시킹은 현재 분사로 앞동작을 이어붙여요. 정의와 책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쫓는 거룩한 모습입니다. 끊어 읽은 의미들을 모아 전체 해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왔습니다. 법정으로 정의와 책임을 추구하면서요. 이제 다시 원문입니다. 이번엔 이해가 되시나요? We came to court seeking justice and accountability. 여기서 문법 포인트 하나 짚고 갈게요. 현재 분사가 흐름을 이어붙이는 역할을 해요. 주어가 법정으로 왔고 그 동작을 이어받아 정의와 책임을 추구하면서요. 라고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어카운터빌리티는 비즈니스에서 진짜 자주 나와요. 책임감을 강조할 때 이 단어 하나면 아주 전문가 느낌이 납니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을 때 써보세요. 이 표현,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We came to the meeting seeking a fair compromise. 우리는 공정한 타협점을 찾으며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Citizens are seeking accountability from the government. 시민들은 정부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직접 말해보세요. 네 번째 문장이에요. 거의 다 왔어요. 다음 문장입니다. 먼저 들어보세요. But we have received neither. 앞에서 뒤로 쭉 끊어서 읽어보겠습니다. But. 하지만 기대와 달리 상황이 반전되는 느낌을 주는 접속사예요.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We have received. 우리는 받았는데요. 주어와 동작이 이어지는 흐름이에요. 무언가를 받긴 받았는데 뭘 받았는지 뒤에서 나옵니다. Neither. 둘 중 어느 것도요. 니더는 앞서 언급된 두 가지를 부정하는 대상이에요. 정의도 책임도 하나도 못 받았다는 서글픈 결론이죠. 자, 전체 직독직해를 한 호흡으로 쭉 읽어볼게요. 하지만 우리는 받았는데요. 둘 중 어느 것도요. 자, 원문 다시 들어봅시다. 훨씬 잘 들리시죠?
but we have received neither. 여기서 문법 포인트 하나 짚고 갈게요. 니더가 대명사로 쓰였어요. 스트림 리딩에서 대상 위치에 오는 니더는 둘 중 어느 것도 아니다의 의미를 가져요. 주어와 동작 흐름 뒤 대상으로 둘 중 어느 것도요. 를 자연스럽게 붙여 끝까지 흘려보내세요. 니더 정말 유용한 단어예요. 두 가지 제안을 받았는데 둘 다 마음에 안 들면 니더 이라고 하면 끝이죠. 둘 다 아니야 라고 길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 표현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I asked for an apology and a refund, but I received neither. 나는 사과와 환불을 요청했지만 둘 중 어느 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Neither of the options seems viable right now. 지금 당장은 두 가지 선택지 모두 실행 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직접 말해보세요. 5번째 문장입니다. 힘내세요. 원문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It is a complete and obvious whitewash, but sadly not altogether unexpected, the pair added. 자, 한 조각씩 천천히 읽어볼게요. It is. 그것은 주어와 동사가 상황을 진술해요. 무언가를 강하게 규정하려는 첫걸음입니다. A complete and obvious whitewash. 철저하고 명백한 은폐라는 거예요. 화이트워시는 흰 칠로 덮어버린다는 뜻이에요. 나쁜 걸 숨기려고 덮어두는 거죠. 정말 강한 비난이에요. But sadly. 하지만 안타깝게도 슬라이리는 부사로 감정을 넣어요. 안타까운 마음을 먼저 꺼내놓고 뒷말을 이어갑니다. Not altogether unexpected. 전혀 뜻밖은 아니에요. altogether는 전적으로라는 뜻이에요. 전혀 뜻밖은 아니다 라고 하니 오히려 더 씁쓸하죠. The pair added. 그 두 사람이 덧붙였습니다. 더 페어는 앞서 말한 두 사람을 가리켜요. 누가 말했는지 마지막에 짚어주는 패턴이에요. 이제 문장 전체 뜻을 이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것은 철저하고 명백한 은폐라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혀 뜻밖은 아니에요. 라고 그 두 사람이 덧붙였습니다. 다시 한번 원문 갑니다. 이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시죠? It is a complete and obvious whitewash, but sadly not altogether unexpected, the pair added. 여기서 문법 포인트 하나 짚고 갈게요. 주어와 동작, 대상 순서로 읽어내려간 뒤 부사구와 대조 접속사를 이어 읽어요. 마지막으로 말한 주체가 동작을 하는 순서로 스트림을 완성합니다. 영어 어순 그대로 흘러가게 두세요. 화이트워시 정말 재미있는 단어예요. 원래는 하얀 페인트칠을 뜻하지만 나쁜 일을 하얗게 덮어버린다는 뜻으로 은폐를 비난할 때 써요. 뉴스에서 자주 나오니 꼭 기억하세요. 이 표현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The report was a complete whitewash of the company's failures. 그 보고서는 회사의 실패를 철저히 은폐한 것이었습니다. The decision was sad, but not altogether unexpected. 그 결정은 안타까웠지만 전혀 뜻밖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직접 말해보세요. 6번째 문장이에요. 먼저 원문을 들어보세요. A&L had asked for more than £9.9 million as an interim payment ahead of future hearings to decide its legal costs in depth. 이제 스트림 리딩으로 끊어서 읽어볼게요. A&L had asked. A&L은 요청했었습니다. 주인공이 동작을 해요. A&L은 약자인데 한 글자씩 정확히 읽어주세요. For more than £9.9 million. 990만 파운드 이상을, 포 이상을 요청했죠. 금액이 어마어마해요. 돈의 화살이 뻗어가는 방향이에요. As an interim payment. 중간 지불금으로요. 인터림은 임시, 중간이라는 뜻이에요. 최종 결정 전에 먼저 주는 돈이죠. Ahead of future hearings. 향후 심리들에 앞서요. 어헤드 오브는 시간적으로 먼저라는 뜻이에요. 앞으로 있을 심리들 전에 미리 받겠다는 거예요. To decide its legal costs. 나아가 법적 비용을 결정하려고. to 부정사가 목적을 나타내요. 나아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법적 비용을 정하려는 목적이죠. In depth. 심도 있게요. 인뎁스는 깊이 있다는 뜻이에요. 대충 결정하는 게 아니라 아주 깊이 파고들어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방금 끊어 읽은 걸 전체 해석으로 쭉 이어서 들어볼게요. A&L은 요청했었습니다. 990만 파운드 이상을 중간 지불금으로요. 향후 심리들에 앞서요. 나아가 법적 비용을 결정하려고 심도 있게요. 이제 같은 문장을 다시 들어볼게요. 감이 오시죠? A&L had asked for more than £9.9 million as an interim payment ahead of future hearings to decide its legal costs in depth.
여기서 문법 포인트 하나 짚고 갈게요. 앞선 동작의 목적을 나타내는 to 부정사가 쓰였어요. 화살표가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느낌으로 나아가 법적 비용을 결정하려고 라고 해석하여 어순을 뒤집지 않고 앞으로 흘러가게 처리하세요. 인터림은 비즈니스에서 자주 쓰여요. 인터림 리포트라고 하면 분기 중간에 발표하는 임시 실적 보고서를 뜻해요. 중간 점검의 느낌으로 기억해두세요. 이 표현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We need an interim payment to cover the initial costs ahead of the project. 우리는 프로젝트에 앞서 초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중간 지불금이 필요합니다. The committee will review the legal costs in depth next week. 위원회는 다음 주에 법적 비용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직접 말해보세요. 자, 오늘 기사 어떠셨나요? 정의를 찾으려 했지만 오히려 은폐라는 결과를 마주한 해리 왕자의 씁쓸한 심정을 느끼며 단어들을 배웠어요. 특히 화이트워시와 어카운터빌리티는 일상과 비즈니스에서 진짜 자주 쓰이니 꼭 입에 붙여보세요. 다음 시간에도 생생한 영어 표현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영어 공부 화이팅입니다.